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비 완쌤입니다. 자, 마지막 21번부터 25번까지 실전으로 어떻게 풀지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 먼저 이제 해결을 합니다. 영업이익만 필요하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가장 많은 업종이 뭐냐 요거를 찾는 거니까 영업이익 쭉 내려보시다가 가장 많은 거 여기에 있죠. 따라서 A는 선용품 공급업입니다. 자, B. 이거 B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10% 이하라 그랬어요. 지금 영업이익률 여기에 있죠.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매출액 여기 있고요. 영업이익은 뒤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10%를 그러면 B는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0%라는 거는 제가 항상 뒤에서 한 단계 앞으로 이렇게 단위수를 옮겨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계산을 일일이 다 하시지 말고 어차피 10%는 뒤에 1의 자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세요. 그어주신 다음에 우리는 영업이익과 크기 비교를 해주면서 앞에 있는 요 가장 뒤에 있는 아무튼 자릿수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 이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서 영업이익이 요 왼쪽에 있는 요 값보다 큰 업종을 여러분은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객운송업은 95와 56이면 56이 더 작으니까 안 되고요. 화물운송업 안 되죠. 대리중개업도 왼쪽이 큽니다. 지금 오른쪽 큰 거 찾는 거예요. 창고업도 안 되고요. 자, 하역업 보니까 1529인데 2442로 큽니다. 그쵸? 항만 안 되고요. 선용품 안 되고 수리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B는 하역업 밖에 해당이 안 되죠. 따라서 B는 하역업이고요. 자, C로 갑니다. 자, 사업체당 매출액이 이거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3억을 초과하면서 51억은 안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51억 계산하는 건 좀 좀 큰 수니까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곱하기 어차피 동일하게 뭐 비교를 해주시면 되죠. 사업체하고 영업이익 요 두 개를 봤을 때 3억 원을 초과한다. 즉 곱하기 3을 했을 때 그거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한 방법으로 곱하기 3을 해줬을 때 3을 넘는 거를 찾겠습니다. 자, 18 곱하기 3 하시면은 38에 24, 3일은 3, 54죠. 3배를 넘어갑니다. 따라서 여객운송업 넘어가고요. 자, 3억 원 넘어가는 것만 일단 체크를 합니다. 얘는 대충 360으로 보시면 되죠. 화물운송업은 360에 3배 하시면은 368, 33은 9, 1080인데 화물운송업도 넘어갑니다. 1440이니까. 대리중개업은 2배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창고업은 대충 봐도 3배 넘어가요. 대충 보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65, 200, 2400이니까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323, 3배 하시면은 969입니다. 974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1400, 3배 하시면 4200이니까 3400으로 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리업. 대충 한 2배도 안 되죠. 지금 3을 넘는 거는 제가 왼쪽에 표시해둔 요 여객운송, 화물운송, 창고, 하역, 항만부대업 이렇게 5개 줍니다. 이 5개 중에서 사업체당 매출액이 51보다 적은 거, 사업체당 매출액이 51보다 적은 건데, 자, 51배 계산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겠느냐? 51배라는 거는 대략 일단 100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80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객운송업은 1800인데 반이면 한 900 정도고요. 그 다음에 35,000의 절반이면은 이미 35,000인데 화물운송업 매출액이 더 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50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창고업을 보시면은 16,600의 절반이니까 뭐 8,000 얼마예요. 8,000 얼마인데 14,000으로 얘도 넘어갑니다.
얘도 안 되죠. 6,500의 절반이면 3,000 얼마인데 15,000이니까 하역업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2,000의 절반이면은 한 16,000 정도 되는데 16,00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50배 언저리에 있는 거는 여객운송업 아니면은 항만부대업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두 개만 놓고 이제 여러분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밀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자, 18에 50배 하시면은 900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배 더니까 918입니다. 얘는 대충 50배, 그러니까 32,000의 절반 하시면은 16,100 얼마예요. 거기에 300 얼마 더 하시는 거니까 16,400 얼마가 될 겁니다. 항만부대업은 이거보다 14,000, 그러니까 16,000을 넘어갔는데 14,000밖에 안 되죠. 따라서 항만부대업이 51억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C는 항만부대업이 됩니다. 자, 잘 따라오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돌려가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항만부대업이 C고요. 마지막 사업체당 영업비용, 사업체당 매출액이 모두 가장 작다. 영업비용과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액이 모두 다 영업비용보다는 다 큰 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업비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게요. 지금 표현해 놓은 거 다 일단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사업체당, 그래서 사업체당 영업비용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사업체당 영업비용이 가장 작은 거, 즉 배율관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배율관계를 찾는데 여러분이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공통적으로 단위를 좀 고쳐주시면 되거든요. 공통적으로 얘도 저는 뭐 뒤에 자리를 끊어서 볼 거예요. 왜 한 자리만 끊었냐면 사업체 수를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세 자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세 자리 수 쪽으로 제가 좀 맞춰준 겁니다. 자, 보시면은 빨리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객운송업은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운송업은 10배 하면 3,500인데 10배도 넘죠. 지금 가장 작은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리중개업은 한 뭐 4배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얘도 한 뭐 8, 9배 되겠네요. 아무튼 4배보단 큽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이 일단 가장 작은 거 4배로 좀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 얘도 말이 안 되죠. 너무나도 크죠. 100배, 아니 10배도 넘습니다. 얘도 1300이니까 한 4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1400하고 5400이니까 얘도 4배가 안 되죠. 3배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4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리업 보니까 478, 749로 2배도 안 됩니다. 자,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어디에 있죠? 그렇죠. 2배도 안 됐던 수리업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A에서 D에 해당하는 사업체 수의 합을 구하셔야 돼요. A 1413, 그 다음에 B 65, 그 다음에 C 323, 그 다음에 D 478. 자, 이거 일일이 다 더하실 필요 없고요. 선택지 보니까 뒤에 1의 자리로 어느 정도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의 자리만 계산해 주시면 되죠. 3 더하기 5, 8, 8 더하기 8, 6이고요. 6 더하기 3 하시면 9로 끝나겠죠. 자, 9로 끝나는 답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21번은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각각에 해당하는 거 분수화 시킬 때 여러분한테 필요로 하는 그 자리까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자리 뒤에서 끊지 않고 일일이 900일과 18이 몇 배냐, 18이, 그러니까 900일이 되기 위해서 18이 몇 배가 돼야 되느냐, 이거 계산하시면은 나중에 이 단위수 커지게 되면 보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내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를 이 문제로서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시면서, 향후에 좀 단위수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저는 비용이 가장 적은 제품, 이게 앞에 있으니까 앞에 걸로 볼 거예요. A, C, D. 요 제품들이 소요되는 비용이 가장 적다, 가장 많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제품, 어떻게 해야 가장 적은 제품이 되겠느냐, 요거를 볼 건데, A를 보니까요, 측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염도가 5 이하 아니요. 10초가 예죠. 12니까. 그래서 12라서 10을 넘어가서 바로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단지 오염도 측정 딱 한 번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옆에다 이제 쓰는 거죠. A는 오염도 측정 한 번. 그런데 C와 D는 어떤가 보니까 C는 오염도 5고요. D도 오염도 5예요. 오염도 5 이하죠. 그러면 강도 측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C와 D는 이미 오염도 측정 단계를 넘어가서 똑같이 강도 측정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비용은 A보다는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C와 D는 무조건 안 된다. 비용이 가장 작은 제품은 A로 확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A를 기준으로 비용이 가장 많은 제품이 B냐 C냐 이제 이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 볼게요. 자, B는 여기다 한번 쓸게요. 지금 볼게 6, 8, 8이고요. 그 다음에 C는 5, 11, 7입니다. 자, B는 오염도 5 이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측정은 들어가요. 5 이하. B는 아니죠. 네, 10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세척 1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염도 오염도 측정 B 한 번 들어가고 C도 한 번은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들어가는데 얘는 세척도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C는 안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척 1회 했으니까 B는 이제 6에서 5로 나눠지니까 강도 측정으로 가겠죠. 자, 강도 측정 가면 B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강도가 10 이상이냐 봤더니 B는 안 돼요. 근데 4 미만이냐 봤더니 4는 또 넘어요. 그러니까 열 가공이 1회가 들어가는 거죠. 1회 들어갈 때 주석에 보시면은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 하나씩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가공을 한 번 하면은 8에서 9까지밖에 안 되는데 10을 넘어가야 되니까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C는 어때요? 지금 11이라서 10을 넘죠? 바로 치수 측정으로 넘어가야 되죠. 자, 치수 측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B는 8이고요. C는 7입니다. 그러니까 치수 측정에 10을 초과한다? 초과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둘 다 10 미만이니까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가공의 필요가 없죠. 둘 다 측정은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보이죠. 어찌됐거나 공통적으로 측정을 한 건 이제 필요가 없고요. B만 세척 1회 세척도 한 번 했어야 됐고 강도를 위한 열 가공도 더 C랑은 다르게 더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과 상관없이 어차피 공통적으로 제외하면 B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C보다는 B가 더 비용이 많이 들겠죠. 따라서 답은 1번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22번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23번 넘어가겠습니다. 23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2003년 인구랑 2019년 인구 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 일단 2003년 인구부터 구하도록 할게요. 자, 2003년 인구를 아까 여기 그림 위에 있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나와 있으니까 200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느 정도 하실 수 없다는 가정하에 정석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인구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만, 요 값이 얼마다? 21.8명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사망자 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인구분의 만 원래는 246, 자, 곱하기 10만, 이게 21.8이니까 자, 식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인구수는 만 246에 곱하기 10만에 요거를 21.8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게 상당히 어때요? 아무리 봐도 좀 복잡하고 그렇죠. 되기 싫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어떤 단위가 나오냐면 여기 만으로 또 끝나요. 근데 여기서 100만을 또 구해야 돼요. 아, 이게 상당히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 곱할 것도 많고 나눠줘야 되고 계산해야 될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자, 조금이라도 생각이 조금 이제 깨어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차피 답은 요 셋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구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지를 하나씩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인구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략 이제 22명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요 값이 요 앞에 있는 그림 1에 있는 진짜 사망자 수에 해당하는 숫자와 비슷한 숫자로 시작하는 그런 뭐 일치하는 수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44 곱하기 22 하시면 88, 뭐 96점 얼마입니다. 100도 안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96 단위로 끝난다는 거는 요 앞에서 요 세 자리까지만 이제 봐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약식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왜 이렇게 될까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7 곱하기 22를 해줬을 때는 그 값이 얼마가 됩니까? 47, 47, 94, 94, 3. 자, 103.4 정도 돼요. 102를 약간 넘네요. 49를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22보다 원래 값은 더 작죠. 그러니까 103.4보다 약간 작은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있는 102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3년 인구는 47,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고, 이제 우리는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앞에 있는 거 잘 따라오셨어야 돼요. 인구 구했던 거. 정석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뭐 이것도 원래는 뭐 만 정도를 22로 나눈 값이 얼마 정도 될까, 그 앞자리가 어떻게 될까, 요거를 따져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선지 요거를 이용해서 반대로 그 과정을 밟은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거, 그러면 3번 4번 중에 인구 만명 교통사고 건수 요거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것도 일단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알려면 전체 인구수를 알아야 되죠. 인구수는 현재 2019년에 8.4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 수는 4,284명입니다. 곱하기 10만을 했을 때가 전체 인구수가 되죠. 자, 그러면 교통사고 건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전체 인구수고요. 거기에 331, 500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인구 만명당을 구하는 거라서 곱하기 만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이제 뭐 대분수니까 대분수 변환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4284명 곱하기
10만 분의 331 500 뭐 대략적인 숫자 가져오셔도 되고요. 건 곱하기 8.4 명 곱하기 만. 자, 요 가정인데 요 만은 어차피 나중에 없어지니까 10만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따라서 원래 42840분의 이 과정을 이제 또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원래는 이건 대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8로 대략 나누면 얘는 1 정도 되고 한 5천 정도 되니까 5분의 1000 단위 빼시고 331 해서 한 66, 한 65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셔도 돼요. 근데 이 대분수를 쓰고 대분수가 왔다 갔다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풉니다. 자,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는 인구 만 명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8.4명이란 사망자 수는 그럼 인구 만 명당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점 하나를 더 앞으로 당겨 주시면 되죠. 0.84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만 명당 사망자 수가 0.84명인데 전체 사망자 수 4284. 이거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인구수 전체 인구수가 나오겠죠.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0 없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8로 대략적으로 나눠주시면 80이니까 얘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약 5천이고요. 단위까지 고려해 주시면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분의 이제 사고 건수. 그러면 대략 또 0 없어지죠. 66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미 우리는 인구 만 명으로 요거를 바꿔줬기 때문에 이제는 만 명당 고려해주지 않고 요거를 가지고 이거는 인구 만 명당 이제 만 명당을 이용해서 만 명으로 이미 고정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값을 통해서 교통사고 건수를 산출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6 정도, 그러니까 650이냐 65냐 이거였으니까 두 자리 정도에 맞는 3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면 된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23번은 정석적으로 푸는 것과 제가 푸는 방법을 두 개를 다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정석적으로 푸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 단위를 만 명으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지 이거를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입니다. 표 나와 있고요. 일단은 자, 나눠보죠. 보고서 내용을 큰 내용에 따라서 일단 나눠볼게요. 자, 이게 꽤나 이제 많이 나눠지긴 했는데 이 나눈 상태에서 첫 번째 것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해결을 합니다. 자, 2016년 주어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세계 조선업 수주량 요거 나와 있는지 앞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2016년 세계 조선업 수주량, 세계 조선업 수주량 나와 있고요. 2016년 자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뭐 97년 이후 최저치였다. 그러니까 최저치였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세계 조선업 수주량 2016년 값과 1997년 값이 모두 다 나와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1997년 있고
2016년 값이 있으니까 두 개 다 나와 있구나. 일단 더 필요한 자료는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한국은 뭐 중국을 뭐 이 내용입니다. 수주량 1위를 차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있나요? 자, 한중일 뭐 관련된 내용 어디서도 그림, 표 2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거에 관련된 거를 나중에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미리 찾아도 되고요. 미리 찾아보죠. 밑에 있는 뭐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 일단 니은 뭐 건조량, 뭐 실적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요거 필요하겠네요. 국가별 점유율이 나와 있으면 2017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17년에 수주량 국가별 점유율을 따라서 수주량 1위를 차지했는지 이게 뭐 10년부터 6년 만이라고 했으니까 10년부터 17년 사이 6년 만에 우리가 다시 국가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기억 선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 아래에 있는 내용, 뭐 일본은 뭐 자국 내용. 자,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얘 역시도 없는데 이 기억에 있는 국가별 점유율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겠네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국내 조선업 쭉 얘기가 나오는데 자, 국내 조선업에 대한 얘기 나와 있나요? 자, 표 1에 보니까 국내 조선업 수주량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국내 조선업은 뭐 전년 대비 뭐 79.3%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5년에 비해 2015년과 2016년에 수주량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네. 그러면 계산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료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표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 수주량 급감의 영향으로 수주 잔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주 잔량 보니까 여기 주석에서 요거를 통해 구할 수 있고요. 아니야, 여기도 표에 나와 있네요. 표에 보니까 수주 잔량은 뭐 2016년 수주 잔량 뭐 나와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2014에서 16년 평균 건조량 14에서 16년까지의 건조량에 대한 얘기인데 찾을 수 있나요? 자, 보니까 건조량이라는 명칭은 딱히 안 보였지만 아까 주석에서 해당 연도 건조량에 대한 거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각각의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통해서. 자, 이랬으니까 우리는 평균 건조량 이거는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건조량이라는 게 딱히 표현 안 보였지만 주석을 통해서 표에 있는 수치를 계산을 하면은 건조량 알 수 있구나. 얘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죠. 요거 찾는 거. 그 다음에 2017년 뭐 해양 플랜트 수주량 증가. 해양 플랜트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해양 플랜트 관련된 내용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해양 플랜트 관련된 내용은 그렇죠. 리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답 구할 수 있죠. 기억과 리을이 필요로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고요. 뭐 국내 뭐 중소형 조선사 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뭐 원래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답은 골라졌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통해서 표 2를 통해서 마지막 내용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은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25번 같이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표에 근거한 보기의 설명. 자, 표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2014에서 16년 국내 조선업 건조량이 가장 적은 해. 자, 요 표 1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2016년에
2016 14에서 15년 국내 조선업 건조량. 요거를 구해야 되죠. 자, 만약에 지금 선택지에서 2016년이라 그랬으니까 요 해당 연도는 2016년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2015년도죠. 요 해당 연도 2016년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2016년도 건조량 요것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값을 왼쪽으로 넘겨주고요. 요 값이 오른쪽으로 와주면 되죠. 빼기로. 일단 2015년도 수주 잔량 3164에서 더하기 2016년 수주량 221을 더해야 되고요. 거기에 당해년도 2016년도 수주 잔량 요 값을 빼주는 관계입니다. 자, 요거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3100에서 뭐 2000 뭐 얼마를 대충 빼주시면 1100 정도 나오고요. 거기에 200 정도 더해주는 거니까 1300 정도 나옵니다. 자, 1300이고요. 그러면 다른 연도도 이제 봐줘야 되는데 2015년 한번 볼까요? 지금 원래 2014년의 값도 알아야 되는데 2014년을 알려면 2013년도에 전년도 수주 잔량을 또 구해야 돼요. 수주 잔량을 또 구하려면은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2013년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 자체는 일단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요 2015년도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14년 수주 잔량 더하기 1066 빼기 3164. 자, 얘도 대략적으로 구해주면은 3300에서 한 200 정도고요. 더해주면 1200 얼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1300도 약간 넘어갔는데 얘는 1300이 안 돼요. 자, 그 얘기는 적어도 건조량이 가장 적은 애가 2016년은 아니라는 거죠. 2015년이 더 작았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은 해결을 하고요. 자, 니은번. 국내 조선업 수주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가장 큰 애. 자, 지울게요. 자, 국내 조선업 수주량. 국내 조선업 수주량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이 값에 전년 대비 증감률, 수주량의 전년 대비 증감률, 즉 요거를 봐주란 얘기예요. 증감률이 가장 큰 애는 2017년이다. 요 값이 가장 컸느냐 이거를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신다면 이거의 둘의 격차, 만약에 14년과 15년의 격차 200 정도고요. 10%, 20%가 안 됩니다. 10% 하면 128이니까. 그러니까 20%도 안 되게 감소. 그 다음에 격차 한 800 정도 돼요. 10%면 106이니까 5배, 6배, 한 7배, 한 70% 정도 감소. 2017년에는 대략 봐도 3배가 넘죠. 2배면 100%고 3배니까 200%가 넘어요. 일단 2017년이 그래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일단은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2014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감률, 그러니까 2014년의 값도 우리는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2013년에 비해서 14년에 요 증감률 값까지도 여러분은 머릿속에 가지고 일단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20% 감소, 뭐 많이 감소했지만 워낙 증가했을 때 증가율이 더 컸기 때문에 자, 니은번은 가장 큰 애 2017년이다. 자, 얘는 맞죠. 자, 디귿번.
1 미만인 국내 수는 중형이 대형의 3배다. 표 2에 있습니다. 1 미만인 업체 비율이 나와 있죠. 자, 2014년 여기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중형은 35 곱하기 25.7%예요. 제가 일단은 쓸게요. 원래는 머릿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은 20 곱하기 15%예요. 근데 선택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형이 대형의 3배냐, 요거 대형의 3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니까 얘는 20에 45%죠. 절반이면 10이고 거기서 5%니까 10%면 2인데 5%니까 절반인 1을 빼준 거죠. 즉 대형은 9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계산이 원래는 하면은 복잡해요. 근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25.7, 25%, 즉 4분의 1을 기준으로 약간 큰 값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0, 그러면 우리가 4분의 1로 만약에 계산을 하겠다. 25%로 맞추겠다. 그럼 얘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수, 계산하기 편리한 수로 조금만 높여주면 돼요. 그럼 엇비슷한 숫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똑같이 9개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옳은 선택지예요. 자, 제가 지금 뭐 했냐면은 25.7은 계산을 원래 정석적으로 해야 되지만 25%보다 약간 큰 값, 25%면 4분의 1인데 그냥 차라리 25%로 얘를 맞춰주고 어차피 얘가 원래는 얘 4분의 1보다 약간 큰 값인데 35 곱하기 4분의 1보다 약간 큰 값을 곱해주는 건데 그러지 말고 25.7을 25 정도로 낮추고 그 대신에 얘를 조금 더 높이면은 비슷한 숫자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6으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요거까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중형이 대형의 3배다. 얘는 옳은 선택지죠. 그래서 이미 답은 옳은 것만이니까 니은 디귿으로 선택이 됩니다. 마지막 것도 볼게요. 자, 2015년 대비 2016년 증가폭, 업체 수가 가장 큰 기업 규모는 중형이다. 자, 보시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석에 기업 규모별 업체 수는 변화 없다 그랬어요. 즉 지금 2015년하고 16년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 업체 수에는 변화가 없대요. 이제 판단하려는 건 요 둘 간의 비율이 증가했을 때의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업체 수에서 요 비율의 증가폭만큼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래요? 원래대로 계산을 한다면 20 곱하기 25% 빼기 20 곱하기 2015년 20% 어차피 20은 동일하니까 25에서 20 빼주신 거죠. 20에 5%만큼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제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형은 그래서 20 곱하기 5%고요. 대형이군요. 대형은 중형은 35 곱하기 대략적으로 보면 되니까 17%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은 96 곱하기 38, 28, 한 10 정도로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선택지에서 중형이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에 17, 8로 계산을 해주는 건데 10% 하면은 3.5고요. 0.35에 7 빼주시는 거죠. 7호 35, 73에 21, 2.4 뭐 이런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대략 한 6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컸느냐? 다른 거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보니까요. 96 나와 있고 10% 정도니까 한 9.6이에요.
이미 소형이 중형보다 더 크죠. 따라서 증감폭이 가장 큰, 즉 격차가 가장 큰 기업 규모는 중형이 아니라 소형이 더 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25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스킬적인 측면도 분명히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하고요. 상당히 생각보다 7급이지만 민경채보다는 분명히 어려운 정도의 계산과 어려운 정도의 시선 그리고 실력을 여러분한테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아마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해설 강의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이 문제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했던 문제들이 한 대여섯 문제 정도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시간 안에 푸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연습을 좀 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올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내가 틀렸네 왜 틀렸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절대 여러분 점수가 안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오르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게 조건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요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것까지 여러분이 약간 능동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조금 수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못하지만 능동적으로 하신 분들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분명히 그런 분들보다는 높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25문항 쭉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자, 마찬가지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희 연구소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